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오늘부터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과 조세 총론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알기 쉬운 세무실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무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력은 20년 정도 전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가장 평상시에 많이 하는 업무가 원천세. 여러분 뭐 평상시에도 자기 본인 급여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소득세법 파트에서 급여 관련된 파트 공부 시작할 거고요. 회사 업무하다 보면 영수증 처리하실 일들이 많은데 부가가치세 관련된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 이런 것들의 차이,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우리 수업 때 다루게 될 겁니다. 법인세는 항상 당장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아도 궁금한 과목 중에 하나 아닌가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제 재무나 세무 파트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논리를 이해하는 거에 조금 이제 두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접근을 하면 법인세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좀 손쉽게 접근하는 회계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편안한 여러분께서 좀 그래도 법이라 어렵긴 하지만 조금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내내 제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조세법 총론. 조세라고 하는 거는 국세와 국가가 걷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인 지방세를 합해서 조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세에 대해서 일단 원천세,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소득세이고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등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거는 세무서에 갖다 내고 어떤 거는 구청에 갖다 내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는 거. 그리고 세금을 낼 때 이거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도 직접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고지서를 받아서 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약간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네, 걔네들을 이해하시려면 평상시에 현업에서 하시는 실무를 이해하시려면 일단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조세가 뭔가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세 들어갈게요. 자, 조세가 뭔가? 조세는요, 일단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이게 이제 누가 걷는가에 따라서 누가 걷는가에 따라서 과세 주체라고 하죠. 누가 걷는가? 세금을 누가 걷는가? 일단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 국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면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조세라고 하죠. 물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자, 조세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합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합이다. 국세는 국가가 걷어서 국가의 살림에 쓰는 거예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서울특별시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있고 경기도청도 있고 남양주 시청도 있고 또 뭐 양평 군청이죠. 뭐 그렇게도 있고 그래서 여러 뭐 양양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국세하고 지방세 주체가 다 다른데요. 일단은 큰 그룹으로 국가의 세금,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국세가 다시 관세하고요. 관세가 뭐죠?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세관에서 내는 세금이죠. 이거 외국 해외여행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으면 혹시 지금 얼마죠? 뭐 미화 800달러 이상을 초과하는 물건을 사면 그 공항에서 세관에 신고하고 들어가세요. 뭐 안 그러면 가산세 나옵니다. 이런 거 안내문 한 번 정도 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세관입니다. 세관이 관세. 자, 관세라고 하는 거는 국가 전체의 세금은 맞는데요. 관세는 조금 국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는 관세청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요. 관세 이외의 국세가 또 있습니다. 관세 이외의 국세를 우리가 내국세라고 합니다. 그냥 여기는 팔짱 딱 끼고 이러고 들으시면 돼요. 자, 내국세라고 하는데요. 이걸 왜 적냐면 관리하는 관청을 아셔야 돼요. 관리하는 관청. 관세는요. 어디서 걷는가?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주체가
물론 국가 전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실에서 관세를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일단 관리하는 관청이 관세청이 되겠습니다. 관세청. 자, 내국세는요. 내국세는 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요새 자꾸 공부해야 되는데. 저도 세법을 하면 항상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고 판례라도 하나 더 찾아봐야 되는데, 자꾸 아들하고 뭔가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약간 생활관계 일상을 공유한다는 핑계 하에 자꾸 웹툰을 보고 있어요. 자, 웹툰에도 보니까 뭐 국세청 사람들인가? 뭐 아무튼 국세청에서 뭐 엄청 좀 유능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내가 만화까지 국세청 봐야 돼? 막 이러고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혹시 세금에 대해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 작가 누군지 모르고 들어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 국세청 뭐 사람들인가 뭐 뭐식인가 뭐 그런 웹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뭐 관세청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국세 세금을 걷는 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은 항상 사람들의 요주의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 국세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세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오로지 관세를 원칙적으로 징수하고요. 세금을 걷고 국세청에서 우리가 말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라든가 세금 계산서 관련된 업무, 법인세, 세무조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업무가 국세청 업무입니다. 자, 국세청 밑에요. 자, 지방국세청이 있고요. 지방국세청 밑에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조직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게 국세다 그러면 관세는 이름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소득세가 국세다 그러면 나중에 정보를 우리 회사의 업무에 관한 원천세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좀 직접 문의하셔야 되는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될 때는 세무서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지방세는 누가 걷는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다. 자, 과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왜 걷는가? 과세 목적은 당연히 나라가 운영되고 유지되기 위해서 걷는 겁니다. 뭐 여기는 그냥 개념으로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번 듣고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세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내시면 여러분 주머니가 두꺼워지나요? 여러분 지갑이 두꺼워지나요? 얇아지나요? 세금을 내시면 내 재산이 줄어듭니다. 세금은요, 어찌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맞죠? 사실 세금 낼 때 너무 기분 좋진 않죠. 전 세금 한 200억 내고 싶어요. 왜요? 복권 1000억 당첨되면 200억 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기고, 사실 아마 1000억짜리 복권 당첨금도 없겠지만 1000억 당첨되면 200억 내기 싫어. 남은 돈 생각 안 하고 내는 돈만 생각해요. 그렇게 될 거긴 하지만 뭐 말장난으로 가끔 이렇게 농담은 합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가 싫어요. 하지만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헌법에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뭐 문장 표현은 다르지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납세 의무라고 하고요. 이 나라가 유지되려면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합의가 된 겁니다만 막무가내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거두셔야 되고요. 세금은요. 법에 의하지 않으면 절차 같은 것들도 법에 따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은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세금을 걷는 거다. 깎아주는 것도 세금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급여 연말정산하실 때 비과세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비과세도 당연히 법의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세금에 관한 업무를 배울 때는 사실은 지금 법을 배우고 있는 거다. 세금에 관한 법을 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용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쉽게 풀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납부 방법인데요. 조세는요. 금전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조세는 세금은 국세건, 국세 중에 관세건, 관세 이외의 국세건, 줄여서 내국세건 아니면 지방세건 세금은 돈으로 내셔야 돼요. 저 쌤사님 그럼 카드 결제는 안 돼요?
저 편의점 가서 저 카드 오늘 결제하고 왔는데요. 카드 결제한 건 돈으로 낸 거죠. 그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돈으로 낸 거고요. 그래서 카드 결제도 되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는 것도 되고 전자화폐 같은 것들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다만 원래 부동산으로 내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금 중에서 우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배울 때는 무조건 금전으로 내셔야 돼요. 카드 결제, 계좌 이체를 포함해서 금전으로 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뭐 배워놓으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상속세. 누가 돌아가셨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 있죠? 그거는 1,000억짜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1,000억짜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현행세법에서 올해 이제 현행세법에서 그 상속세 세율이 3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50%거든요. 1,000억이면 30억은 저 아래에 있죠. 계산 복잡하니까 그냥 1,000억 곱하기 50% 하시면 대강 나와요. 세금이 얼마예요? 1,000억짜리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현금은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부동산 하나, 아이 꼴랑 하나 했는데 걔가 1,000억이에요. 근데 세금이 얼마예요? 500억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상속세, 증여세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금전으로 내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안 팔려요. 특히 사이즈가 큰 부동산은 잘 안 팔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상속세는, 국세 중에서 상속세는 부동산, 이번에 세금을 나오게 한 그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구분 등기 뭐 하거나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이 아니고 우리 지금 수업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원래 상속세라고 하는 세금은 좀 특징이 그렇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는 있지만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를 빼고서는 우리 회사에서 하는 업무인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전부 다 뭘로 세금을 내야 된다? 금전으로 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가시고요. 자,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세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겁니다. 자, 국세가 바로 기억나시죠? 뭐하고 뭘로 구분되죠? 관세와 내국세.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이 뭐죠? 담당하는 세금이 내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왜냐하면 평상시에 회사 업무는 국세청 업무가 많거든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관세 이외의 국세는 관세 이외의 국세는 국세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요. 국세청은 여러 개의 그 구획이 나눠져서 지방국세청으로 지역별로 업무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국세청이 있고요. 자, 지방국세청 밑에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지방국세청. 거기에 종로세무서, 강남세무서, 중랑세무서 이런 식으로 동작세무서 이런 거는 다 서울지방국세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세무서. 그럼 결국 여기 말하는 세무서는 우리가 보통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거나 원천세 신고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 세무서가 결국은 같은 조직이에요. 국세청. 이제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 7급이나 9급 시험 보면 국세청으로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이 직렬이 따로 있어서 뭐 다른 일반 주민센터 있다가 국세청 갈 수가 없어요. 국세청은 요 큰 동그라미 안에서 별도로 우리 국세청 직원들을 따로 뽑습니다. 우리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되면 세무서에 일하다가 지방국세청에 일하다가 국세청 갔다가 다시 세무서 일하다가 요 큰 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같은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 하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업무라든가 원천세, 사실은 이제 소득세를 원천세라고 보통 많이 하셔서 제가 원천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천세는 소득세에 조금 몇 개가 더 붙어 있는데 어찌됐건 소득세 등 원천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문의하실 때도 국세청에 하시는 거고요. 담당 공무원들한테 문의하실 때도 국세청 세무서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국세가 사실은 평상시에 많이 하는 업무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내국세가 이거는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개념. 이런 그룹은 실무할 때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개념 정도는 개념 정도를 이해하면 업무하실 때 조금 약간 실무서적 같은 걸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통틀어 뭐 관세는 어차피 세금이 하나니까 구분할 이유도 없는데 내국세하고 지방세는 일단 세금을 걷었을 때 자, 조세는 법률에 따라 걷어야 되고요. 그 법률에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써라라는 거를 규정한 법이 있고요. 이 세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걷으시면 돼요까지만 규정돼 있고 어디에 써라라는 사용 용도를 법에 규정을 안 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요, 보통세가 많아요. 보통세가 뭐냐? 세금을 그냥 걷어서 정확하게 걷고 공정하고 형평성 유지를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걷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적법하게 법을 잘 지켜가지고 국민의 권리가 최소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성실하게 좀 법을 지켜가면서 세금을 거두셔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한 절차 같은 것들만 규정이 돼 있는 게 보통세고요. 목적세는 그렇게 걷는 것만 규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걷어서 어디다 써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교육세 생각해 볼까요? 교육세가 목적세예요. 교육세 제목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육세 좀 어려워요. 우리 안 배울 거예요. 교육세는 특정 기관만 필요해요. 교육세는 목적세예요. 제목 자체가 교육에 쓰라고 걷는 세금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지방교육세. 걔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지방세겠죠.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인데 둘 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국세에 있는 교육세는 국가 전체의 교육. 지방세에 있는 지방교육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예산에만 쓸 수 있고 다른데 예를 들어 교통, 도로 확충 이런 데 쓰면 불법행위입니다. 그럼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가 농어촌 특별세하고요. 교육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하시는 업무랑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세금에 이 법을 규정한 목적, 즉 돈을 걷어서 어디다 써라라는 게 법에 글자로 적혀 있구나. 근데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요. 보통세예요, 성격이.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실무하시면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업무 또 내가 알고 싶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특징을 이해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국가가 걷는 국세고요. 그래서 담당 기관이 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사이즈 크게는 국세청인데 소송 같은 거 할 때는 국세청이랑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평상시에 중요한 업무들 신고하고 납부하고 문의하고 이런 업무들은 다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들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는 세금을 혹시 우리가 낸다 그러면 그걸 걷어서 어떤 특정 목적에만 쓰는 게 아니고 나라 발전에 두루두루 쓰는 세금이구나라는 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설명이 좀 있습니다. 직접세는 뭐냐면요. 자, 납세 의무자가 뭐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 그러니까 신고서를 써야 된다 그러면 누가 신고서를 쓰느냐. 또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누가 갖다 내느냐. 이게 납세 의무자고요. 담세자는 진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 소득세가 뭔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어차피 나중에 배우셔야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법인세는 뭐냐면 법인세는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는요. 부가가치세는 얘는 특이해요. 얘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빵을 팔았다. 그러면 소비자가 빵을 먹겠죠. 소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빵을 팔 때 당연히 빵 사간 사람은 정상적으로 빵을 구경하려고 사갖고 간 건 아니잖아요. 빵으로 뭐 예쁘게 치장하고 꾸미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그러한 먹는다라는 소비 행위가 일어날 걸 전제로 사가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파는 사업자가 세금을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국가에 갖다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들어가서 배우실 건데요. 오늘 만약에 부가가치세 빵을 1,100원짜리를 사서 드셨다 그러면 1,100원짜리를 사서 드셨다 그러면 100원은 부가가치세고요. 사실은 진짜 빵 가격은 1,000원입니다. 원래는 1,000원에 팔고 싶었는데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때문에 1,000원에 100원을 붙여서 1,1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가 1,100원을 받아서 1,000원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매출액이고 100원을 국가에 갖다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자가 소비자로부터 걷어서 물건 가격의 10%를 걷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적어보자면 판매자가 소비자가 소비하게 될 물건 가격의 10%를 사실은 소비자들은 모르고 내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가격에 포함시켜서 걷어요. 그래서 우리는 빵값으로 1,100원을 냈는데 사실은 1,100원이 빵값이 아니고 1,000원이 빵값인 거예요. 근데 그냥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100원 내시면 돼요. 소비자는 그러고 끝나요. 그럼 누구 주머니가 얇아졌어요? 소비자 주머니. 근데 그걸 걷어서 국가에 갖다 내는 건 누구? 편의점 사장님. 그래서 가격에 포함하여 걷어서 국가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갖다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파트에서 배우실 거고요. 따라서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자기가 번 돈에 대해서 자기가 내는 세금이라서 직접세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남의 세금을 걷어서 내는 세금이라서 간접세입니다. 물론 당장 실무를 하실 때는 직접세냐 간접세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처음엔 없어요. 근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각각의 세법상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자기 돈을 자기가 내는 거. 그럼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돈을 적게 번 사람이면 봐줘야 되겠죠. 과세 형평이라고 하는데 직접세는 조금 많이 버는 자는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자는 좀 많이 깎아주고 이런 제도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접세는 그냥 걷어서 물건 가격의 10%를 걷어서 내는 거라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더 내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각각의 어떤 세금의 특징이 생기게 되니까 소득세, 법인세는 우리가 회사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에서 소득세, 법인세는 직접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구나 정도 용어를 알아들으실 수 있게 좀 그냥 들으면 그래 맞아 알겠어 알아듣겠어 하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전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글자로 보여드리는 페이지에서 일단 세금은 법에 따라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세는 법에 따라 부과하셔야 됩니다. 조세는 법에 따라서 걷어야 된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 요건이 모두 정확하게 갖춰져야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 뭔가 볼까요? 과세 요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누가 세금을 내는가가 결정이 돼요. 세금을 낼 자가 확정이 돼야 돼요. 세금을 낼 주체, 개인이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인데 돈을 번 주체가 없으면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은 일단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즉 세금을 낼 자가 확정이 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낼 사람이 없으면 이거 탈세하려고 안 내는 거 말고요. 그래서 돈을 번 개인이 없으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돈을 번 법인이 없으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이고 물건을 판 사장님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낼 필요가 없겠죠.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 이건 그냥 외우시는 파트가 아니에요. 아, 세금이 저렇게 구성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나중에 어떤 세금이든지 이해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본 개요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걔를 이해해 놓으면 어떤 세금이든지 그 특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돼서 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일단 특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개인이 벌었으면 소득세, 법인이 벌었으면 법인세지만 어찌됐건 돈을 벌었다라는 소득이 생겼냐? 또는 예를 들어서 소비가 일어났냐? 우리 그 회사 업무의 영역은 아니지만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아파트를 3억짜리를 증여했다. 재산을 부에 무상이전을 해줬다. 저 좀 주세요. 나도 좀 누가 좀 주면 좋겠네. 자, 주면 기꺼이 세금 낼게요. 증여세. 자, 누가 저한테 아파트 3억짜리 주면 세금이요. 계산하면 1억까지는 10%고요. 1억 초과 구간이 20%라서 5천만 원. 지금 산수하고 있었어요. 3억짜리를 누가 주면 제가 5천만 원 세금 내야 돼요. 그래도 3억짜리 주세요. 그럼 저는 남는 게 2억 5천이잖아요. 이게 증여세거든요. 그래서 부의 무상이전 이런 것들이 상속세냐 증여세냐 부의 무상이전인데 사망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민법상의 상속과 관련해서 무상이전이 일어나면 상속세를 내는 거고 살아계신 상태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주거나 하면 받는 자가 증여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의 무상이전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죠. 또는 뭐 인지세 같은 거는 인지세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내는 거고요.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과세 대상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금 금액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과세 표준과 세율인데요. 자, 과세 표준은 만약에 소득세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소득세가 어떤 세금이라고요? 뭐 한 거에 대한 세금? 개인이 번 돈에 대한 세금. 개인이 번 돈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자, 개인이 번 돈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법인세가 뭐라고요? 법인이 번 돈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이것도 적을까요?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니까 판매자가 팔 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을 하려면 번 돈이 얼마냐 계산하셔야 되죠. 개인이 번 돈이 얼마냐? 소비가 물건을 얼마치 팔았냐? 얼마치 팔면 그만큼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각 세금마다 다 다르게 계산이 되고요. 세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과세 표준 계산에 관한 내용이 반 이상입니다. 모든 세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 이거는 조금 세무 실무를 당장 안 하시는 분들도 용어에 익숙해져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소득일 수도 있고 소비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재산의 금액일 수도 있죠. 누가 저한테 3억짜리 재산을 주면 3억짜리 재산 금액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세금의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은 이 소득일 수도 있고 소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이제 산출세액이라는 가장 최초로 탄생한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이 둘 다 있어야 세금 계산이 되는데 세율은 각각 법에 아예 적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뭐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과세 표준만 계산하면 세금 계산은 완벽하게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